자, 이제 오늘 황금인데 워낙에 세밀하게 구분을 하면은 네 가지로 해서 구분을 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속석음풀, 그리고 이제 부금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자금은 약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많이 이제 임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네 가지를 다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하시면 처방하시는 원장님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한 종류로 통일을 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속석음풀이 진짜로 더 비쌌었어요. 더 비쌌었고 자금이 조금 더 쌌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참고로 그냥 속석음풀로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황금하면 그냥 다 속석음풀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호하고 황금이 구분이 돼요. 횡격막 밑에서 횡격막 위로 올라가주게 해주는 게 이제 시호고요. 횡격막 위에서 이제 대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주게 하는 게 이제 황금입니다. 속석음풀은 위쪽 버테스 쪽,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있으면 작용되는 부위가 이제 위에 이제 결핵균이 제일 많이 모이는 쪽, 이제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약간 폐 밑에 쪽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에 화를 끌 때는 속석음풀로 써주는데, 결국에 이제 폐화가 청해지게 되면은 대장화가 같이 청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금으로서도 대장화까지 같이 이렇게 꺼진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자금을 썼을 때는 대장의 화를 청하게 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대장의 화를 청하게 해준다라기보다도 그 폐 밑에 부분의 화를 꺼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로 밑에가 횡격막이고, 횡격막에 열이 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대장에 이제 그 열이 꺼지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소시오탕을 썼을 때 간 수치가 폭발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호 탓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장의 화를 꺼주게 되는 이제 황금 탓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이제 안 받아지게 되면 간 수치가 이제 확 올라가게 되는, 시호 잘못이 아니라 황금 잘못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시오탕을 투여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중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소시오탕을 투여를 해서 간 수치가 폭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장을 풀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폐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대장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약을 써가지고 사이드가 났다라고 하면은 불황금 전기산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사이드를 많이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광약 먹고 이제 사이드가 났다, 곽형 전기산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자는 대장의 화를 청하게 하는데 수별로 가하다. 대장은 원래 조한한 장기인데 대장에 조기가 있어야지 형체를 갖춰주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조한한 장기가 깨지게 됐다라고 하면 조의 반대말은 습, 한의 반대말은 열. 그러니까 수별이 있으면은 대장이 깨져요. 대장이 깨지면은 똥이 이제 모양을 잡지 않고 이제 설사처럼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한방에서 이제 그 열이나 흡열이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처방이 바로 황금탕이다. 아내가 단단한 놈을 갖다가 자금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학인문 같은 책에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태연폐경에 혈분으로 들어간다. 수양명 대장경, 수수양 상초경, 그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용되는 부위는 이제 폐에서 횡격막 따라서 대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초를 하게 되면 상행을 하고 동변초를 하게 되면 하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황금 동변초 하는 꼴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대부분 황금은 상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심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생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굳이 고환지품의 약을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찢고 볶고 이렇게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환지품의 이제 특성을 상실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실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하게 되고
단사, 목단피, 그다음에 여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박이랑 황련을 얻으면은 복통을 그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습열로 인한 복통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습열로 인해서 배가 빵빵해지고 설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능한 거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경학 선생님이 제일 경학스러워하는 본초가 두 가지 아닙니까? 황금하고 황련하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경학 선생 입장에서는 이제 반드시 습열로 인한 설사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설사는 이제 허하거나 차가워서 나타나는 설사가 더 많다. 그러니까 황금황련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미자하고 모려를 얻으면은 애를 갖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황금이 들어가서 애 낳게 해주는 처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기, 백년, 적소두 뭐 이런 것들 갖고서는 그 서루를 치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서루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 말하는 걸로 하면은 임파선 종양, 임파선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종양. 줄을 얻으면 상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원래가 작용 부위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굳이 줄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폐로 들어갑니다. 저담을 얻으면 간담회화를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던 뭐 이런 처방들이 다 만병해춘 같은 처방들입니다. 저담즙 뭐 이런 거는 대도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제 폐화가 꺼지게 되면은 같이 이제 간화가 꺼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호를 얻으면 이제 한혈압내를 치료한다라고 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이제 소시옥탕이라는 처방이 나오겠죠. 작약을 얻으면 이지를 치료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이 또 그 유명한 황금작약탕이라는 처방입니다. 황금작약탕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던 황금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동의보감을 볼 때 제일 많이 에러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다른 책보다 동의보감을 볼 때 워낙에 여러 가지 처방들을 같은 이름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방을 꼭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비창에 쓰는 생뚱맞은 그 황금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열성, 복통, 설사 뭐 이런 때 사용을 해야 되는 황금탕을 갖다가 잘못해서 이제 다른 쪽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지를 치료하는 처방을 갖다가 또 비창에다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책보다도 동의보감 보실 때는 그 해당 문에 들어가져 있는 처방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황금탕이 그거지 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 머릿속에 입력을 할 때 되게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원래 이제 상백피가 폐화를 꺼주죠. 그래서 이제 상백피하고 황금을 많이 써가지고서는 이제 소변으로 해서 폐의 습열이 빠지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백출을 얻으면 안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출, 사인, 황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백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검기주습을 한다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황금 백출 사인이 안태 성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허령한 자는 황금을 쓰지 말아라. 여기 주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음인 여자들이 오면 이제 황금을 빼려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황금의 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수라는 게 있잖아요. 애가 이제 수영도 하고 영양분을 섭취도 하고 하는 양수가 있는데 양수가 되게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습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가 이제 차가워지면은 이제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사인을 넣어가지고 명문의 화를 이제 덮여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해주는데 반드시 황금이 들어가서 태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그 습열을 없애주는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황금, 백출, 사인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태에 해당되는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황금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요즘 말하는 태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태약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들어갔었으니까
거기에 보면 다 황금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이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얘기는 태가 있는 양수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출산을 했을 때 아토피라든지 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요즘은 애가 졌을 때 한약 나가면 다 기형아 나온다며요. 아, 그럼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 다 기형아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멀쩡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임신했을 때 이제 약 먹는 부분, 특히 이제 그 자동차 사고도 임신한 경우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딴 병원 갔는데 뭐 절대 한약 쓰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군기탕이라는 그렇게 좋은 처방이 있잖아요. 단기천금 각오전인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뭐 주충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처방을 가감을 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의사 선생님 스스로가 임신근계약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 그 약이 아닌 처방만 해준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복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막 나서가지고 한약 먹으면 큰일 나요. 더 황당한 거는 출산을 이미 했어. 출산을 이미 했고 모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거는 일타쌍피다. 엄마가 일단 좋아지고 엄마 젖으로 해서 나가니까 애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 모유 수유할 때까지도 한약을 못 먹이게 하는 한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부인과 쪽은 약을 쓸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 쓰세요. 다 쓰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